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미국CNN 방송에서 한 남성의 인터뷰가 큰 화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상식적으로 더울 땐 차가운 물, 차가운 음식을 먹지만 한국은 정반대로 한다. 한여름 38도 폭염 속에도 끓는 국물을 마시며 시원하다는 말이 터져나오는 나라다. 미친 줄 알았던 그들의 방식이 그 어느 나라 냉방 시스템보다 강력하다는 걸 느꼈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단순히 더위를 피하는 나라가 아니라 더위를 이기는 방식을 발명한 나라였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경험한 더위를 이기는 방식이 무엇이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먼 라일리입니다. 올해 45살이고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어요. 에어컨 수리가 제 직업이죠. 25년간 저는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였습니다. 제 공구함은 언제나 특별한 도구들로 가득했어요. 렌치, 드라이버, 전자측정기까지. 어떤 에어컨이든 몇 시간이면 고칠 수 있었죠. 제 트럭은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노먼의 쿨 솔루션이라는 큰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미국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확신했거든요. 하지만 지난 여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기온이 섭씨 3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상상할 수 있겠어요? 5분 안에 서 있는 것 같았죠. 태양이 거대한 화염구 같았어요. 인도조차 뜨거워서 걸을 수 없었답니다. 최고급 에어컨들도 이 열기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매일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죠. 링, 링, 링. 에어컨이 자꾸 고장난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였어요.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고친 에어컨이 오후에 다시 고장나는 일이 반복됐죠. 기계들이 끔찍한 열기를 이겨낼 수 없었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날이 있어요. 로스앤젤레스 시내 대형 쇼핑몰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축구장 10개를 합친 크기의 거대한 몰이었어요. 에어컨이 계속 고장나면서 사람들이 뜨거운 열기에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둔 가족들이 신문으로 부채질하고 있었죠. 노인분들은 벤치에 앉아 지쳐 보였어요. 몰은 매일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장난 에어컨 아래 누워서 일하는데 땀이 눈에 흘러들어왔어요. 셔츠가 땀으로 흠뻑 젖었죠. 좌절감이 밀려왔고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아는 모든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열기가 항상 이기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퇴근 후 트럭에 앉아 패배감에 휩싸였어요. 제 도구들을 바라보며 정말 실력자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냉각 시스템에 대해 모르는 게 있는 걸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재빨리 떨쳐버렸어요. 미국 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다고 늘 믿어왔거든요. 분명 다른 나라가 우리보다 잘할 리는 없을 테니까요. 집에 돌아와 부엌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새로운 냉각 기술을 찾고 있었죠. 해답을 찾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내일도 더 많은 에어컨이 고장날 게 뻔했거든요. 그때 이상한 이메일을 발견했어요. 제목이 한국 냉각 시스템 배우기였습니다. 거의 삭제할 뻔했죠. 누가 한국 기술에 대한 이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스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가 저를 클릭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술 연수 여행을 주선하는 회사에서 보낸 이메일이었어요. 경험 많은 엔지니어들을 한국으로 보내서 냉각 시스템을 배우게 하는 프로그램이었죠.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냉각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더군요. 큰 소리로 웃어버렸어요. 한국? 혼자 중얼거렸죠. 우리 도움이 필요한 작은 나라 아닌가? 에어컨에 대해 나한테 뭘 가르칠 수 있다는 거지? 제 머릿속 한국은 낡고 고장난 기계들로 가득한 후진국이었어요. 한국은 그저 미국 기술을 따라하는 나라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메일을 삭제하려다가 한 문장 때문에 멈춰섰어요. 한국의 여름 기온이 캘리포니아와 비슷하지만 한국 건물들은 가장 더운 날에도 완벽하게 시원하게 유지된다는 내용이었죠. 한국 에어컨들은 극심한 더위에도 거의 고장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믿기 어려웠어요. 작은 아시아 국가가 어떻게 미국보다 뛰어난 냉각 기술을 가질 수 있을까요? 현대 에어컨 시스템 대부분을 우리가 발명했는데 말이에요. 가장 큰 회사들과 가장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우리에게 있었죠. 분명 마케팅 속임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쇼핑몰에서 느꼈던 무력감이 떠올랐어요. 고장난 에어컨들과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기억났습니다. 정말 혹시 한번 해볼 만한 일일까요? 잃을 게 뭐가 있겠어요? 한참 동안 이메일을 바라봤습니다. 일부는 삭제하고 잊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른 일부는 궁금해했죠. 한국이 정말 가르칠 게 있다면? 한국 기술에 대한 제 생각이 틀렸다면?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전화로 잠이 깼어요. 또 다른 고장난 에어컨. 또 다른 열기와의 패배 예정인 싸움. 실패에 지쳤습니다. 고객들을 실망시키는 것도 지쳤어요. 무력감에 지쳤습니다. 그때 결심했어요.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정말 더 나은 냉각 시스템이 있는지 보겠다고요.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니면 미국 기술이 여전히 세계 최고라는 걸 증명할 수도 있고요. 이메일에 관심 있다고 답장했습니다. 3주 후 한국행 짐을 싸고 있었어요. 여전히 한국이 중요한 걸 가르쳐 줄 수 있다고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뭐든 시도해볼 만큼 절망적이었죠. 이 여행이 제 인생과 냉각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3주가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출발 당일 아침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여전히 반신반의했죠. 정말 한국이 저에게 뭔가 새로운 걸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짐은 이미 다 쌌고 항공편도 예약되어 있었어요. LAX 공항에서 체크인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건 시간 낭비일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묘한 기대감도 있었어요.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보낸 13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좁은 좌석에 앉아 도착했을 때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생각했죠. 낡고 고장난 냉각 시스템들을 보게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한국 건물들은 덥고 불편할 거라고 상상했어요. 미국 기술이 여전히 최고라는 걸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할 때 작은 창문으로 내려다봤어요. 서울이 상공에서 보니 정말 거대하더군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도시가 건물과 도로로 이루어진 거대한 퍼즐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이 저를 놀라게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틀렸더군요. 비행기 문이 열렸을 때 마음의 준비를 했죠. 뜨겁고 끈적한 공기가 확 몰려올 거라고 예상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여름에 비행기에서 내리는 건 사우나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열기가 벽처럼 덮치죠. 한국의 최악의 여름 더위에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공기가 시원하고 상쾌했거든요. 출입구에 서서 혼란스러웠죠. 이럴 리가 없는데 말이에요. 기장이 서울의 기온이 섭씨 36도라고 안내했었거든요. 캘리포니아의 최악의 날씨와 거의 같은 온도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죠? 제트 브리지를 걸어갔습니다. 비행기와 공항을 연결하는 터널이에요. 한 걸음씩 걸을 때마다 더 시원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공기가 부드럽게 주변을 흘러다니고 있었죠. 완벽하게 에어컨이 설치된 쇼핑몰을 걸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공항이었어요. 작은 건물이 아니라요.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공간을 이토록 완벽하게 냉각시킬 수 있을까요? 인천공항 안에 들어서서 걸음을 멈추고 그냥 바라봤어요. 입이 벌어질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공항 전체가 섭씨 22도 같았어요. 한 구역만이 아니라 이 거대한 건물 전체가 말이에요. 벽 곳곳에 디지털 온도계가 설치되어 있는 게 보였죠. 각각 다른 구역의 다른 온도를 표시하고 있었어요. 제가 본 적 없는 정밀한 냉각 시스템이었습니다. 탐정이 단서를 찾듯이 공항을 돌아다녔어요. 천장이 완벽한 패턴으로 배치된 에어컨 통풍구들로 덮여 있었죠. 미국에서 제가 익숙한 크고 시끄러운 장치들이 아니었어요. 이것들은 세련되고 조용했습니다. 공기가 틈새 바람이나 차가운 지점 없이 부드럽게 흘러갔어요. 공항 전체가 하나의 거대하고 완벽하게 조율된 에어컨 같았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심지어 화장실까지 완벽하게 냉각되어 있었어요. 미국 공항에서 화장실은 보통 답답하고 불편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가장 작은 방까지도 완벽한 온도 조절이 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공항에서도 이런 완벽하고 효율적인 에어컨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JFK나 LAX 같은 미국 최대 규모의 비싼 공항에서도 말이에요. 공항을 걸어다니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당황스러움이었습니다. 냉각 시스템의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제가 제 나라의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발전된 기술을 보고 있다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한국 가족들이 공항을 편안하게 걸어다니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어린아이들이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즐겁게 놀고 있었죠. 노인분들은 벤치에 평온하게 앉아 시원하고 편안해 보였어요. 밖이 이렇게 뜨거운데도 모든 사람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장비가 아니라 냉각에 대한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이었어요. 미국에서는 건물을 방별로 냉각시키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전체 공간을 한 방을 냉각시키는 것만큼 완벽하게 냉각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짐 찾는 곳에서 한국인 가이드가 저를 맞이했어요. 제 나이쯤 되는 친근한 남자분이었는데 연한 파란색 셔츠를 입고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죠. 하루 종일 에어컨 속에 서 있었던 것처럼 시원하고 상쾌해 보였습니다. 반면 저는 긴 비행으로 여전히 끈적끈적했어요. 공항 내부의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어요. 지하 구역들은 덥고 답답할 거라고 예상했죠. 대부분의 미국 도시에서 지하철역은 불편해요. 특히 여름에는요. 하지만 다시 한번 한국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이 완벽하게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시원한 공기가 전체 공간에 고르게 흘러다녔죠. 피부로 부드럽게 스쳐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온도는 편안했고 공기는 깨끗하고 상쾌했어요. 지하철역이 아니라 고급 호텔 로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 열차가 도착했을 때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각 열차 칸마다 8개의 에어컨 장치가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신중하게 세어봤어요. 칸당 8개씩이요. 열차가 열량이었으니 한 열차에 80개의 에어컨이 있다는 뜻이었죠.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지하철 칸에 에어컨이 2개, 3개 정도 있는데 그것도 절반은 보통 고장나 있어요. 가이드가 제가 빤히 쳐다보는 걸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보고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에어컨이 사치품이 아니에요라고 그가 담담하게 말했죠. 모든 사람이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좋은 에어컨이 종종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조차 대부분의 미국 건물보다 더 잘 냉각되고 있었어요. 서울로 향하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조용히 앉아서 제가 경험한 것들을 생각해 봤어요. 한국에 대한 제 무시하는 태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한국이 제가 상상했던 후진국이 아닐지도 모르겠더군요. 한국이 실제로 저에게 가르쳐줄 중요한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하철 칸이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여유로워 보였어요. 아무도 땀을 흘리거나 부채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부모 품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죠. 모든 사람이 시원하고 깨끗한 공기를 즐기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미국의 기술 도움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곳은 우리보다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방법을 더 잘 알아낸 나라였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선생님이 아닌 학생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분은 무섭기도 하고 흥미진진하기도 했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호텔까지 가는 길도 마찬가지였어요. 지하상가, 호텔 로비, 심지어 엘리베이터까지 모든 곳이 완벽하게 냉각되어 있었죠.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냉각의 모든 상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내일은 또 어떤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호텔방에서 깨어났을 때도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냉각 시스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틀렸더군요. 밖 기온이 이미 섭씨 37도를 향해 치솟고 있는데도 호텔방은 완벽하게 시원하고 편안했어요. 한국 에어컨은 너무 조용해서 돌아가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이드가 점심으로 전통 한국 음식점에 가자고 제안했어요. 종로라는 번화가에 있는 식당이었습니다. 거리를 걸어가면서 주변으로 열기가 쌓여가는 게 느껴졌죠. 태양이 거대한 횃불처럼 내리쬐고 있었어요. 습도가 너무 높아서 국물을 마시는 것 같았어요. 37도의 습도, 75% 정말 덥고 끈적끈적했습니다. 하지만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시원한 동굴에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에어컨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한국 가족들로 식당이 꽉 차 있었는데 모두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냉각 시스템 설계를 눈여겨봤는데 작은 통풍구들이 방 곳곳에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차가운 바람 없이 부드러운 공기 흐름을 만들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미국 식당보다 정교했습니다. 그때 저를 멈춰 세우고 바라보게 만든 장면을 봤어요. 한국 가족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국을 먹고 있었거든요. 삼계탕이라는 국물이었는데 통닭을 끓는 육수에 넣고 안에 쌀을 넣어 끓인 요리였어요. 모든 그릇에서 작은 구름처럼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혀를 댈 정도로 뜨거워 보이는 국물이었죠. 정말 혼란스러운 건 이거였어요. 사람들이 이 뜨거운 국물을 먹으면서 한국말로 시원하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였어요. 가이드가 이 말이 영어로 쿨이라는 뜻이라고 가르쳐줬거든요. 거의 큰 소리로 웃을 뻔했어요. 어떻게 뜨거운 국물을 시원하다고 할 수 있죠? 말이 안 됐어요. 할머니가 어린 손녀에게 뜨거운 국물을 떠먹이는 걸 지켜봤는데요. 아이가 뜨거운 국물 때문에 땀을 흘리면서도 한 숟가락 먹을 때마다 시원하다고 말하더군요.
이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더운 날에 뜨거운 국물이라니? 시원하게 지내려면 정반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미국에서는 밖이 더우면 차가운 음식을 먹거든요. 아이스크림, 차가운 샌드위치, 얼음 음료, 그게 더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보고 있는 걸 비웃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분명 기초과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열 더하기 열은 더 많은 열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뜨거운 국물이 더 시원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옆 테이블의 한국인 할머니가 제 혼란스러운 표정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친절한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분이었어요. 제가 뭔가 이상한 걸 이해하려는 외국인이라는 걸 보셨죠? 할머니가 가이드에게 한국말로 말씀하시고 가이드가 저에게 번역해줬어요. 뜨거운 국물의 미스터리를 설명하려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한국어로 시원하다는 단순히 차가운 온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세요라고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몸속의 답답함이 없어질 때 느끼는 기분을 뜻한다고 합니다. 뭔가 거슬리던 것이 마침내 나아졌을 때의 안도감이라고 하더군요. 코가 막혔다가 갑자기 시원하게 뚫렸을 때의 그런 느낌 말이에요. 여전히 이해가 안 됐어요. 뜨거운 국물이 어떻게 답답함을 없애준다는 걸까요? 뜨거운 국물이 더 답답하고 불편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친절한 할머니가 국물을 먹어보라고 손짓하셨어요. 저를 위해 삼계탕 한 그릇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나왔을 때 그릇이 너무 뜨거워서 겨우 들 수 있을 정도였어요. 작은 화산처럼 김이 솟아올랐죠. 국물 냄새는 정말 맛있었지만 이렇게 더운 날에 이렇게 뜨거운 걸 먹는다니 걱정됐습니다. 첫 숟가락을 조심스럽게 떠먹었어요. 국물이 정말 뜨거웠어요. 지금까지 먹어본 국물 중 가장 뜨거웠죠. 즉시 얼굴에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셔츠가 등에 달라붙기 시작했어요. 안에서부터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몇 분간 땀을 흘린 후에 이상한 시원함이 온몸에 퍼지는 걸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에어컨의 시원함이 아니었어요. 제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은 다른 종류의 시원한 느낌이었습니다. 아직도 땀을 흘리고 있는데도 체온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몸이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식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았죠. 뜨거운 국물이 어떻게든 제 몸의 냉각 시스템을 작동시킨 거였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신기해하며 국물을 계속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씩 먹을 때마다 이런 내적 시원함을 더 많이 느꼈어요. 제 몸이 천연 에어컨처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국물이 땀을 나게 했지만 그 땀이 어떤 기계보다도 효과적으로 저를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들어봤지만 믿지 않았던 독을 독으로 제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걸 이열치열이라고 부른대요. 열로 열을 다스린다는 뜻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었어요. 새로운 눈으로 식당을 둘러봤습니다. 이 한국 가족들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수천 년 된 고대의 지혜를 활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계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몸을 시원하게 하는 방법을 발견한 거였죠. 국물을 다 먹었을 때 친절한 할머니가 저에게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제가 드디어 이해했다는 걸 아셨나 봐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때로는 명백해 보이는 것과 정반대로 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걸 배운 거였어요. 제가 냉각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냉각이란 기계를 사용해서 차가운 공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늘 믿어왔거든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진정한 냉각이 자신의 몸 안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였어요. 한국에 온 후 처음으로 진정 겸손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지혜를 갖고 있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제 무시하는 태도가 완전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몸속 열기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한국이 기술에서만 앞선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함께 작용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앞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제가 절실히 배워야 할 교훈이었습니다. 식당을 나서면서 가이드에게 물어봤어요. 한국에는 이런 지혜가 또 있나요? 그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죠.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그 말이 맞았어요. 다음 며칠 동안 한국의 냉각 지혜가 뜨거운 국물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가이드가 진짜 한국의 여름 생활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줬어요. 새로 방문하는 곳마다 시원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무언가를 가르쳐줬죠. 첫 번째 목적지는 냉면집이었어요. 냉면은 한국어로 차가운 면이라는 뜻입니다.
가족들이 얼음장같이 차가운 육수에 담긴 차디찬 면을 후루룩 먹는 걸 지켜봤어요. 면이 너무 차가워서 이가 시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이거였어요. 사람들이 이 차가운 면을 다른 사람들이 뜨거운 국물을 먹는 바로 그 완벽하게 에어컨이 설치된 식당에서 먹고 있다는 거였죠. 한국 사람들은 뜨겁고 차가운 음식 모두를 여름 더위와 싸우는데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낸 거예요. 차가운 면은 뜨거운 국물과는 다르게 작용했어요. 국물이 안에서 밖으로 저를 시원하게 해줬다면 차가운 면은 밖에서 안으로 저를 시원하게 해줬죠. 체온이 즉시 떨어졌어요. 먹을 수 있는 에어컨 같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시원하게 지내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냉각 전략이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가이드가 한강으로 데려갔어요. 서울 한복판을 흘러가는 거대한 강입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수천 명의 한국 가족들이 강변에 나타났어요. 접이식 의자, 작은 테이블, 음식과 음료로 가득 찬 쿨러를 가져왔죠. 다음에 본 광경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가족들이 저녁 더위 속에서 밖에 앉아서 치킨을 먹고 차가운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이걸 치맥이라고 불렀어요. 치킨과 맥주 말이에요. 기온이 여전히 30도가 넘었는데도 이 가족들은 완전히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비밀은 모든 걸 어떻게 구성했느냐에 있었어요. 각 가족 그룹이 강에서 불어오는 저녁 바람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자리를 잡았더군요. 배터리로 작동하는 작은 휴대용 선풍기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가족들은 테이블 주변의 작은 구역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배터리 전원 소형 에어컨까지 가져왔어요. 뜨거운 야외 한복판에 개인 냉각 구역을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저를 초대해준 한국 가족과 함께 앉았어요. 아버지가 저와 같은 엔지니어였습니다. 그가 휴대용 냉각 장비를 보여줬는데 미국에서는 본 적 없는 기기들이었어요. 모든 게 고향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더 작고 더 효율적이고 더 영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장비가 아니었어요. 한국 가족들이 더위를 다루는 자연스러운 방식이었죠. 아이들이 부모가 만들어준 시원한 곳에서 머물며 게임을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테이블에 집게로 고정된 작은 선풍기와 함께 접이식 의자에서 편안하게 쉬고 계셨죠. 모든 사람이 더위와 맞서 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더위와 함께 지내는 법을 배운 거예요. 다음 날 한국 가정들을 방문해서 에어컨 시스템을 봤어요. 발견한 것이 완전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가정에는 각 가족의 선호도를 학습할 수 있는 AI 기반 스마트 에어컨이 있었어요. 이 기계들이 각 방에 누가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첫 번째 집은 박 씨 가족의 집이었어요. 박 씨가 자신의 에어컨이 그가 퇴근해서 집에 올 때를 어떻게 아는지 보여줬어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그의 침실을 정확히 23도로 냉각시켜줬는데 그게 그가 가장 잘 잘 수 있는 온도였기 때문이었죠. 그의 아내가 저녁을 요리할 때는 부엌 에어컨이 자동으로 더 열심히 작동해서 요리로 인한 추가 열기를 제거해줬어요. 아이들 침실은 다른 설정이었습니다. 에어컨이 아이들은 약간 더 따뜻할 때 더 잘 잔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들의 방을 25도로 유지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전력을 줄여서 전기를 절약했습니다. 이 기술은 제가 미국에서 본 어떤 것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었어요. 우리 에어컨들은 그냥 차가운 바람을 내뿜는 바보 같은 기계들이었거든요. 한국 에어컨들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똑똑한 도우미 같았습니다. 한국 편의점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이 상점들은 하루 24시간 문을 열고 모두 완벽하게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름 낮 중 가장 더운 시간대에 한국 사람들은 편의점을 냉각 스테이션으로 이용해요. 차가운 음료를 사러 들어가기도 하지만 더위로부터 몇 분간 휴식을 취하기도 하죠. 상점들이 바로 이것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쉬며 시원해질 수 있는 편안한 좌석 구역이 있었죠. 어떤 상점들은 특별히 강력한 에어컨이 설치된 특별 냉각 구역까지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에 수천 개의 작은 공공 냉각센터가 있는 것 같았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 시스템이 모든 사람을 위해 작동한다는 거였어요. 부유한 가족과 가난한 가족 모두 냉각에 접근할 수 있었죠. 대중교통도 냉각되고 상점도 냉각되고 심지어 야외 지역에도 냉각 솔루션이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좋은 에어컨이 종종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시원하게 지내는 것이 기본적인 인권으로 여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다양한 한국 가족들과 업체들을 방문했어요. 각 장소마다 냉각 기술이나 냉각 지혜에 대해 새로운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어떤 가족들은 만져도 시원한 특별한 재료로 만든 전통 한국 부채를 보여줬어요.
다른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체온을 낮출 수 있는 호흡법을 시연해줬죠. 일주일 말이 되자 한국의 여름 더위 접근법이 미국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에어컨이 설치된 건물에 숨어서 더위로부터 도망치려고 해요. 하지만 한국은 더위와 조화롭게 사는 법을 배운 거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첨단 기술 솔루션과 고대 지혜를 모두 활용했습니다. 현대적인 에어컨을 뜨거운 국물과 차가운 면 같은 전통적인 방법과 결합했죠. 시원하게 지내는 것이 과학이자 예술인 문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한국의 혁신과 지혜에 대한 제 존경심이 매일 더 강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더 나은 기계들이 아니었어요.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더 나은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미국 엔지니어가 아니었어요. 뜨거운 세상에서 시원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 한국이 가르쳐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이 되어 있었답니다. 하지만 모든 좋은 여행에는 끝이 있는 법이죠. 마지막 며칠 동안 저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며 보냈어요. 노트에 기록하고 사진을 찍고 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 밤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주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의 제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말이에요. 한국에서 2주를 보낸 후 이제 캘리포니아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호텔 방에서 여행 가방을 싸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던 그 오만한 엔지니어는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는 지혜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걸 배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국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다는 걸 가르쳐줬거든요. 그 방법들 중 일부는 고향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나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제가 경험한 모든 것에 대해 13시간 동안 생각했어요. 완벽하게 냉각된 공항, 스마트 에어컨, 더운 날에 뜨거운 국물을 먹는 가족들을 생각했죠.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시원하게 지내는 것을 과학이자 예술로 만들었는지 생각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제가 얼마나 틀렸었는지를 생각했어요. 한국의 후진 기술과 어리석은 전통을 찾으러 왔었거든요. 대신에 미국의 어떤 것보다도 훨씬 앞서 있는 혁신과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착륙했을 때 그 차이를 즉시 느꼈어요. 인천공항과 비교해서 답답하고 불편했거든요. 에어컨이 고르지 않았어요. 어떤 구역은 너무 차갑고 다른 구역은 너무 따뜻했죠. 한국의 완벽한 기후 조절을 경험한 후에는 미국 냉각 시스템이 갑자기 낡고 어설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낙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흥미진진했죠. 고향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너무 많이 배웠거든요. 제일 먼저 한 일은 제 집에 한국 에어컨을 설치하는 거였어요. 아무 에어컨이나가 아니라 한국 가정에서 봤던 바로 그 스마트 AI 시스템이었습니다. 설치에 3일이 걸렸지만 매 순간이 같이 있었어요. 제 집이 지금까지 살아본 곳 중 가장 편안한 곳이 되었습니다. 한국 에어컨들이 제 일상 루틴을 학습했어요. 제가 언제 일어나고 언제 출근하고 언제 집에 오는지 알고 있었죠.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각 방의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줬어요. 개인 냉각 어시스턴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캘리포니아에 여름이 왔을 때였어요. 다시 한번 기온이 38도 위로 치솟았죠. 다시 한번 도시 전체의 에어컨들이 고장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해결책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객들에게 한국 냉각 시스템을 추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회의적이었습니다. 제가 한때 가졌던 것과 같은 한국 기술에 대한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거든요. 작은 아시아 국가가 미국보다 더 나은 에어컨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없어 했어요. 하지만 결과가 스스로 말해줬습니다. 제가 설치한 한국 에어컨들은 가장 더운 날에도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더 나은 냉각을 제공하면서도 미국 시스템보다 전기를 덜 사용했죠. 한 달 안에 놀라운 한국 냉각 기술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사업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성장했어요.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사람들이 한국 냉각 시스템 설치를 받으러 왔습니다. 혁신적인 새 기술을 발견한 에어컨 전문가로 알려지게 됐죠. 하지만 항상 공이 있는 곳에 인정을 해줬어요. 바로 한국의 말이에요. 한국의 냉각 지혜에 대해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에게 선풍기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법, 자연 바람을 받도록 가구를 배치하는 법, 더운 날씨에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하는지 보여줬어요. 몇몇 가족들에게는 몸을 자연스럽게 시원하게 하는 뜨거운 국물 방법까지 가르쳐줬습니다. 동료들이 제 변화에 놀라워했어요.
단 2주 만에 어떻게 제가 일을 그렇게 잘하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어 했죠. 한국에서의 경험을 얘기해주자 많은 동료들이 한국 기술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부분은 제 새로운 지식이 더운 여름 동안 가족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보는 거였어요. 아이들이 완벽하게 냉각된 침실에서 편안하게 잘 수 있었죠. 노인분들이 이상적인 온도를 유지하는 집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가족들이 에어컨 고장 걱정 없이 여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제 가족에게도 한국 여름 음식을 소개했어요. 처음에는 40도 되는 날에 뜨거운 국물을 먹자고 했을 때 아내와 아이들이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삼계탕을 먹어보고 놀라운 냉각 효과를 느낀 후에는 그들도 믿게 되었답니다. 호수가에서 한국식 여름 피크닉을 시작했어요. 휴대용 선풍기와 차가운 냉면을 가져갔죠. 더위로부터 숨기만 하는 게 아니라 더위와 함께 지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여름 활동이 더 즐겁고 편안해졌어요. 한국에 대한 제 존경과 감탄이 계속 커졌습니다. 한국 기술 잡지를 구독하고 온라인으로 한국 냉각 연구를 팔로우했어요. 한국이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더욱 발전된 냉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한국이 냉각 기술에서만 미국보다 앞선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환경과 조화롭게 사는 법을 이해하는 데 앞서 있었습니다.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더 적은 오염을 만들면서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한국 여행 1년 후 냉각 시스템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연설에 달라는 초청을 받았어요. 한국 기술에 대해 배운 것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연단에 서서 전 세계에서 온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과 같은 얘기를 그들에게 했어요. 제가 오만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고요. 제 나라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었다고요. 하지만 한국이 모든 문화에는 공유할 가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걸 가르쳐줬습니다. 진정한 전문성이란 다른 사람들로부터 기꺼이 배우려는 자세라는 걸 배웠어요. 자신이 틀렸을 때 인정하고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는 거죠. 가장 중요하게는 다른 나라와 문화를 존중하며 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는 여전히 캘리포니아에서 에어컨을 고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미국과 한국 냉각 기술 사이의 다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 혁신을 미국 가족들에게 가져오고 미국 경험을 한국 엔지니어들과 공유하죠. 한국 여행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더 나은 엔지니어, 더 겸손한 사람, 더 호기심 많은 학습자로 만들어줬습니다. 자신의 경계 너머를 기꺼이 바라보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놀라운 발견들로 세상이 가득하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한국은 뜨거운 날씨에 시원하게 지내는 것만 가르쳐준 게 아니었어요. 변화하는 세상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려있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 남은 인생 동안 계속 배우게 해줄 교훈이에요. 한때 한국에 대해 가졌던 무시하는 태도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깊은 존경, 지속적인 우정, 그리고 한국이 가르쳐준 모든 것에 대한 끝없는 감사가 있어요. 한국은 단순히 시원한 나라가 아니라 가능한 것에 대한 제 이해를 바꿔놓은 지혜로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한국 모험을 시작하게 해준 그 이상한 이메일에 항상 감사할 거예요.